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과정 오늘부터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사시대는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 그리고 문자가 나오기 전의 시대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사용하던 물건이나 사용하던 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계급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쓰고도 남는 게 생기면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계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더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라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부터는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었던 시대,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고조선 잠깐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공부했으니까 많이 기억하고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도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고조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조선이 철기시대에 국가를 세웠어요. 그쵸? 한국에서 대한민국 요 땅 자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라고 했는데요. 고조선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네 글자예요. 그렇죠?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 단군이라고 하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그리고 왕검이라고 하는 정치 지배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역할과 정치를 하는 역할까지 다 같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세워졌다고 했죠? 기원전 2333, 그렇죠. 2333년. 어디예요? 아사달에 세웠습니다. 자, 고조선은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생각으로 세웠는지 건국 이념 아주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으로 세웠는데 그 의미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겠다. 내가 나라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때 만들어져서 세워서 철기 시대까지 이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철기 시대까지 이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자세한 그 내용까지 전하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했죠? 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그랬고요.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죄를 벗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라는 이 3가지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사회 질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엄격했다.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했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도둑질을 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거, 네 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던 사회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비로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의 8조법은 남아있는 조항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항으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까지 꼭 연결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고조선 이후의 나라들, 국가들이 조금씩 생겼다고 했어요. 제일 위쪽에 뭐죠? 네, 부여. 부여는 고조선의 북쪽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고구려, 고조선의 중심부, 한반도의 북쪽 지역이다. 지금의 북한 땅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옥저와 동해 바닷가 쪽입니다. 한반도 동쪽 해안가. 그리고 요 밑으로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마한, 전라도, 진한, 경상도, 변한, 지금 김해 지역. 그러면 지금 여기 진한 붙어 있는데 위치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한, 진한, 변한 기억하시고요. 한반도 남쪽 지역인데 이 변한, 가야로 변하는 이 변한 지역에는 철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 당시에도 수출까지 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삼국시대 시작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백제의 건국과 발전인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구려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쵸? 삼국시대 시작하는 부분부터 고구려까지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글자로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조선,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이어지는 고조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있어서 삼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네, 고조선까지는 다 했어요. 자, 삼국시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힘이 더 센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먹기 시작하죠. 철기시대 이후에 그 군사력이 세지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춘 새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런 작은 나라들을 이제 먹어서 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 위쪽 지역, 그리고 요 밑에 초록색 지역, 노란색 지역. 저 빨간색 지역이 굉장히 크죠. 여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까지도 다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고구려죠. 그리고 요쪽에 뭐였어요, 여러분? 마한 지역, 조금 위쪽까지 마한 지역, 그리고 마한, 진한 지역, 여기가 노란색으로 됐고요. 여긴 조금 비워두고 볼게요. 자, 초록색 지역이 이제 백제로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역은 신라로 가요. 그리고 이쪽 변한 지역, 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던 요 지역이 이제 보라색 가야로 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두고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 지금 가야는 철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했다는데 왜 삼국시대라고 안 해요? 가야는 왜 나라에 쳐주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그 부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란 요 나라 이름 3개와 삼국시대를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가야는 삼국시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야는 왜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궁금한데요. 지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한 사회였어요. 계급이 없었죠. 그쵸? 무리 사회였어요. 그냥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지배자가 무리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기는 했죠. 그러니까 고인돌 무덤도 만들고 그리고 지배자들은 청동 거울, 청동 검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때는 완전하게 국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시대. 그리고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부족과 부족이 연합해서 연맹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부여, 옥저, 동해 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기준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힘이 굉장히 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고조선 시대에도 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국가라고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키고 요런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기는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삼국시대부터를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 즉 왕이 권력을 쫙 모아가지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통한 중앙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되었던 시대, 그런 시대를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고요. 가야는 조금 달랐어요. 자, 가야는요, 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 밑에 족장이라고 해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왕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지방자치 정도? 그러니까 부산에도 시장이 있고 다 시장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또 그런 정책들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는 왕은 있었지만 이 족장들이 다 자기 부족들을 다스리고 있고 왕은 조금 연맹하는 체제?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삼국은 어땠다고요? 삼국은 네, 중앙 집권 국가, 왕의 힘이 굉장히 셌다고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중앙 집권 국가였어요. 왕 밑에 귀족, 귀족 밑에 신하, 신하 밑에 백성,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진 계급 사회, 그리고 권력이 왕으로 딱 모이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조금 달랐다. 그래서 요 연맹 왕국의 가야를 중앙 집권 국가인 이 삼국시대하고 같이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국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의 차이까지도 여러분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삼국의 건국과 발전 보시면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세우는 것을 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고 고구려가 그 다음, 신라가 제일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삼국의 건국은 기원전 1세기경,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이 마이너스 233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조선이 굉장히 오래간 나라죠. 기원전 1세기경 삼국이 건국이 됩니다. 중간에 물론 여러 국가들이 있던 시기가 있었죠. 자,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여러분, 4세기라고 하면 300 몇 년 되죠. 310년, 320년, 330년 할 때가 4세기. 그럼 5세기는 400 몇 년, 6세기는 500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죠. 자,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300 몇 년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였고,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였고, 6세기는 신라가 전성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 때의 왕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는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 그랬어요. 요거 선생님이 자주자주 복습해 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삼국통일 7세기 신라.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는 삼국시대일 때의 신라와 통일한 이후의 신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통일한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어요. 그래서 경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유적이 있죠. 자,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몽이 졸본에 세운 고구려. 졸본, 주몽, 고구려를 세트로 기억해야 됩니다. 주몽, 졸본, 고구려. 주몽은 사람 이름이고 졸본은 지역 이름이에요. 자, 졸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위에 있어요. 여기. 지금은 중국 땅이죠. 자, 졸본에 세웠습니다. 누가? 주몽이. 무엇을? 고구려를. 주몽은 자신을 질투하는 세력을 피해 졸본의 고구려를 건국했다. 부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쪽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죠. 아사달 여기 고조선 세운 데죠? 그죠? 자, 요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주몽이 졸본의 고구려를 세웠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졸본 위치도 한번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리죠. 자, 졸본, 주몽, 고구려 기억하시고. 자, 주몽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신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있었습니다.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화 부인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뭐죠? 알을 낳았어요. 알. 사람이 알을 낳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알을 낳아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하는 주몽이 되는 겁니다. 네.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결합이니까 이 주몽이 얼마나 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알이 태어나지?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버리라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동물들이 그 알을 막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주 잘생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막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도망을 와요. 도망치다가 나라를 세운 게 고구려입니다. 주몽은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아이, 그 정도로 활을 잘 쐈다고 해요. 그러니까 쏘면은 뭐 다 맞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좀 질투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질투하는 세력이 많아서 그 세력들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자,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왜? 삼국시대 때 알은 태양을 상징했어요. 태양. 그래서 태양에서 태어난 지도자. 알은 태양인데 태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알에서 태어난 왕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알에서 태어난 왕이 주몽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알에서 태어난 왕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굉장히 하늘이 내린 사람,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을 잘 따라야 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가 세력을 점점 키우게 돼요. 졸본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조금 더 나라가 커지면서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네,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겨요. 조금 더 내려왔죠. 그쵸?
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고구려가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옥저, 동해 등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먹으면서 세력을 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옥저하고 동해가 요 동해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하고 너무 멀다 싶어서 조금 더 내려와서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 거예요. 고구려는 나중에 수도를 한 번 더 옮기는데요. 그게 평양입니다. 요 수도를 옮기는 순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졸본, 국내성, 평양. 자,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세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새로 먹은 나라들도 같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왕이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지금으로 치자면 복지제도죠. 복지제도.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을까를 고민한 왕입니다. 최초의 복지제도를 만든 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조금 더 유능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을파소라는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을파소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을파소가 싫다. 나는 나라 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들어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라에 나가서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왕이 알았어. 네가 좋은 의견을 내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제서야 을파소가 오케이 콜 하고 나라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갑니다. 고국천왕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자, 이 고국천왕이 그런 정도로 인재들을 뽑으려고 했던 것도 대단하고 을파소도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말 안 들어줄 거면서 나보고 일하라고 하지 마라고 했던 을파소의 그 의지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요. 고국천왕이 우리 고구려 백성들이 가난에 힘들어한다. 어찌하면 좋아? 라고 을파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을파소가 이렇게 했죠. 배야, 을파소가 생각하건대 굶주린 백성을 위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3월부터 7월까지는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는 제도를 만들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면 3월부터 7월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니까 먹을 게 부족했어요. 근데 나라는 이제 그 전에 모아놓은 세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빌려서 싸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나서 그거 받으면 어때?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산 세금 받은 거 갖고 있지 말고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애초에 좋은 생각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그 법 이름을 진대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대법을 당장 시행해라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라에서 쌀 빌려주고 니네들 농사 다 하고 나면 그때 갚아 하니까 진짜 좋죠. 요런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가 고구려고 그 콤비가 고국천왕과 을파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왕이죠.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 대왕인데요. 광개토 왕이죠. 그런데 너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만들어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고구려가 지금 땅을 얼마나 넓혔냐면 여기가 한강인데 한강 저 밑에까지 지금 거의 뭐 경상도는 이쯤이면은 대구?
대구도 거의 내려왔죠. 금성이 경주거든요. 경주 바로 위에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이 땡땡땡땡 되어 있는 이 영토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강 이북, 한강 북쪽부터 요동, 만주까지 다 고구려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치치치치 해가지고 고구려가 다 먹었어요. 그때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자, 고구려 전성기 5세기 광개토 왕 기억하시고요. 북쪽의 요동 지역과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요동, 요하강의 동쪽이죠. 네. 그래서 요동 지역과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원래 여기가 백제 땅이었는데 한강 이북까지도 고구려가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도 중요해요. 신라를 침략한 왜구라고 하면 일본이 신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구려 광개토 왕이 충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놓고 멋있게 쿨하게 오케이 잘 살아 하고 돌아온 거죠. 고구려가 만약에 이 나라들을 다 백제와 신라를 내가 다 내 나라로 만들 거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냥 신라와 백제를 그냥 내두는 거죠. 우리 거의 친구, 이웃 나라의 개념으로 그냥 굳이 고구려 백제와 신라를 먹을 생각까지는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왜구가 신라를 침략했을 때 왜구를 물리쳐주고 이제 됐지? 이제 내가 도와줬다 간다 이러고 쿨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자,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인데요. 이 아들도 굉장히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졸본이었죠. 졸본. 졸본에서 옥저, 동해 이런 작은 나라들을 먹으면서 국내성으로 옮겼잖아요. 그쵸? 국내성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국내성을 한 번 더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네, 여기 평양성으로 한 번 더 옮겨요. 왜? 너무 밑으로까지 내려왔는데 국내성은 너무 멀잖아요. 그쵸? 지금 한강까지 다 먹었는데 국내성에서 이것까지를 보려면 힘드니까 조금 더 밑으로 평양성까지 내려왔습니다. 누가? 장수왕이. 장수왕이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자,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내려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평양성 이제 밑으로 있는 남쪽 지역까지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고 한강 남쪽을 차지했어요. 광개토 대왕은 한강 북쪽, 장수왕은 남쪽까지. 예, 그리고 한강 유역이 모두 북쪽, 남쪽 다 합해서 모두 장수왕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그래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밑으로 땅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를 좀 더 내렸어요. 자,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한 기념으로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예, 비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돌에다가 글씨를 막 새겨 넣은 거죠. 자, 중원 고구려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우는데요. 자, 장수왕이 언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어디? 충청북도 충주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원 고구려비니까 고구려 영토에 있겠지 하고 북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도면 우리 밑에 거의 가운데 지역이잖아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어요. 왜? 고구려가 한강 남쪽 다 차지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백제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싸 한강 다 우리 땅 됐고 자랑해야지 하고 비석에다가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을 충청도
충주에다가 세웠다. 고구려비이지만 충청도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한강유역 다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한강유역 다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세운 비석이니까 당연히 장수왕이겠죠. 장수왕 때 한강유역 다 먹었으니까요. 몇 세기? 5세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도 진짜 잘했는데, 내 비석 세우고 나면 우리 아버지도 진짜 잘했는데 아버지 비석도 세워주고 싶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업적을 자랑해가지고 썼어. 뭐로?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합니다. 이름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한번 봅시다. 누가 세웠다고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 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했어 자랑하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려고 세웠어요. 장수왕이. 언제? 5세기 때 광개토 대왕 묘지를 세울 때. 그래서 릉비입니다. 릉이 무덤이라는 뜻이죠. 왕의 무덤, 왕릉. 왕릉에 세운 비석이다 해서 광개토 대왕 릉비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중국 지린에 있어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 릉이 어디 있단 말이죠? 네, 중국 지린에 있단 말이죠. 왜 세웠어요?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광개토 대왕이 신라 왜구가 침입했을 때 도와줬어. 어떻게 알아요? 요런 비석에다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쫙 적은 거죠. 책으로 하는 것보다 비석으로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여러분? 왜 돌에다가 새기면 진짜 안 지워지니까? 책도 쓰고 비석도 쓰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성장, 도읍을 졸본에서 어디 처음에 옮긴 거 국내성이죠. 네, 국내성으로 옮긴 뒤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힘을 키웠어요. 전성기는 고구려 5세기. 누구 때?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자, 광개토 대왕 때 한 거 볼게요. 백제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한강 이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어요.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다고 했어요? 네, 만주, 요동, 그렇죠. 요동과 만주 지역까지. 그리고 한강 북쪽도 광개토 대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왕 볼게요. 도읍 한 번 더 옮겼어요. 어디? 평양성. 어디? 한강유역 되겠죠. 한강 남쪽까지를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땅 많이 차지했어 자랑하려고 비석 2개 세웠어요. 일단 자기 거는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아버지 거는 광개토 대왕릉비, 이렇게 비석 2개를 세웠죠. 자, 그 다음 고구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철기 시대 이후 국가의 형태를 갖춘 새 나라가 등장하죠.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고, 새 나라는 뭐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알에서 태어났죠? 주몽. 네, 활을 잘 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주몽은 다른 이름으로 동명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고구려 어디에 맨 처음 세웠죠? 주몽 고구려 어디? 졸본. 그렇죠. 졸본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친 고구려 왕.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진대법, 을파소. 누구죠? 고국천왕. 또 봅시다. 3월부터 7월까지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돌려받는 제도, 고국천왕이 만든 제도죠. 진대법. 그 다음 고구려 전성기 이끈 왕 2명이죠. 광개토 대왕, 장수왕. 전성기 때 고구려는 어디까지 진출했나 하면 요령, 한강 이북까지요. 근데 고구려 전성기를 광개토 대왕, 장수왕 같이 이야기를 하면 둘 다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이야기해라 하면 광개토 대왕이에요. 더 많이 넓혔어요. 한강 남쪽 차지한 왕, 광개토 대왕 아들 누굽니까? 네, 장수왕.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운 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나?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운 왕이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성. 네, 국내성에서 평양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국시대 고구려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아유, 이거 다 어떻게 외우나 걱정되죠? 그러면 계속 이 영상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야 돼요. 말을 해보면 훨씬 오래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복습 꼭 하시고요. 이거 나 혼자 어떻게 공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책 주문해서 책하고 같이 보면서 공부하세요. 책에 내용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띵띵.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